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집값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진다. 결국엔 다시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라이트하우스 너네는 뭐 맨날 대폭락 이야기하면서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부터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대비로 거의 반토막 난 단지들 많습니다. 물론 그 최고가 기준이 21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때 올라갈 때 절대 많이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떨어져봤자 뭐 20, 30% 떨어진다. 많이 떨어져도. 근데 40% 이상 떨어진 곳들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 이후 하락장 초입일 때 나오는 징조이기 때문에 아직 더 떨어질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디 떨어졌냐? 한번 봅시다. 자, 얼마 전에 도곡렉슬 떨어진 거 말씀하셨죠? 최고가 대비 12.2억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종전 최고가 49억 4천인데 12억 2천, 즉 24%가량 떨어지면서 37억 2천에 거래가 됐다. 이게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선수 기자촌 40평형이 26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 떨어진 20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다. 여기도 20억 깨지는 거 금방입니다. 금방 20억 깨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20%가량 떨어졌다. 두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많이 떨어진 곳 같은 경우가 국평이죠. 국평이 7억 6,184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인 13억 5,401만원에서 5억 9,217만원 떨어진 43%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성남 분당구의 무지개사단지 주공 여기 24평형 역시 43%가량 내린 5억 4천의 거래가 발생을 했다. 즉 지금 동네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 어디? 도곡동 강남구죠? 그 다음에 송파구죠?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 그 다음에 성남 분당구 그래도 나름 굉장히 똘똘한 한채들이 모여있다는 그런 동네들이죠. 나름 똘똘한 한채고 저런 곳에 집 사면 절대 안 떨어진다. 수요가 계속 몰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던 곳들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대까지 떨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저 단지들만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기미가 있었죠. 특히 어디서? 지금 12억 떨어졌다는 강남 도곡동에서. 자, 몇 달 전에 볼게요. 9월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에서 가장 유명한 단지들 중에 하나죠. 근데 타워팰리스 2차도 46억에 거래됐다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35억 거래되면서 10억 가까이 떨어졌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한남동 여기도 한 2억 떨어졌죠. 용산 센트럴파크 여기도 30억 찍자마자 또 다시 20억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특히 도곡동이 많이 나왔죠. 또 도곡 쌍용예가 여기도 22억 최고가 할 때는 23억 4천까지 갔던 곳인데 지금 14억까지 10억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단지 떨어진 거 가지고 과대 포장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때요? 도곡동이라면은 강남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런 곳들까지도 계속 저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9월에도 나와 10월에도 나와 11월에도 나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락장이 시작된 거는 시작된 건데 시작부터 작살이 나고 있다는 소리죠. 거의 뭐 43% 이 정도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이상 나는 거 당연하게 이뤄질 일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지금 서초구 반포동 강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포동도 보면 원베일리 38억 5천에 거래가 됐다. 전고점보다 4억 5천만원 떨어졌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보류지 지금 할인 분양 들어가고 있죠. 할인 분양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보류지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할인 분양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심한 데는 25억까지도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 물론 126억짜리를 101억에 하는 거지만 거의 20%가량 할인 분양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빼주고 있다는 소리죠. 반푸자이 여기도 31억에 거래되면서 5억 내려간 가격에 손바뀜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10억, 5억 강남 비싼 지역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된 거다. 그러니까 강남은 저렇게 떨어지는 단위가 억 단위, 10억 단위, 5억, 10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5억, 10억 떨어질 수 없는 단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도강 이런 데는
5억, 10억 떨어질 수가 없죠. 10억을 넘어가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벌써 거의 반토막 난 단지가 나오고 있다. 홈은 파크뷰 자이. 성북구죠. 6억 1,500만 원에 중개 거래가 됐다. 근데 여기 고점이 11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안 떨어진 데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 조세호라는 코미디언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것처럼 거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 거고, 여기 지금 하월국동 여기도 8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인 11억 6,500만 원 대비 3억 원 이상 하락했다. 이게 특별히 많이 떨어지고 왜 위험하냐면요. 여기 보문 파크뷰 자이 이런 단지 판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떨어져도 코로나 거품은 빠진다. 19년 수준까지만 빠진다. 라고 말씀하신 분 있죠. 유명한 교수님. 겉보기에는 집값 정상화론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 때 워낙 거품이 꼈으니까 금리 오르면 떨어질 것이다. 요것은 예측이 되니까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가 19년 11월에 사셨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20년에 사셨죠. 19년 11월에 7억 8,700만 원에 주고 산 단지인데 4년 동안 잘 품고 있다가 6억 1,500만 원에 즉 1억 7,200만 원 손해본 가격에 팔았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계산하고 싶지만 양도소득세인데 손실 봤으니까 양도세는 없겠죠. 그 다음에 뭐 복비,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다는 건 실거주일 가능성이 높죠. 실거주했다면은 이사비, 그 다음에 등기비, 뭐 이런 것들 등등 빼고 나면은 분명 2억 이상 손실을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19년 이상으로 손실난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반토막 나서. 누가 저기 떨어지면 19년까지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슬슬 말 바꾸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17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 17년인데? 왜 19년이고 왜 17년인데? 19년은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코로나니까. 코로나 거품만 빠진다. 왜 17년인데? 문재인 정부 거품만 빠진다. 문재인 정부만 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그럼 윤석열 정부 때도 규제 풀면 집값 떨어진다고 해야지. 그때도 집값 오른다고 하잖아요. 규제 풀면 집값 오를 징조다. 훈풍이 분다. 그러고. 핵심은 내공이 없다. 왜 떨어지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가고 적정가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정상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정상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정상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번에 한은에서 발표를 했죠. 이거면 답 다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랐다는 곳들 있죠. 반토막 났다 다시 올랐다고 유명해진 곳들. 처음에 초창기 작년에 떨어질 때 초창기 엄청 떨어졌던 곳들. 그러다가 또 반등은 되게 빨리 됐다고 하는 곳들이 있었죠. 송도 청라 이런 곳들. 뭐 영종이야 뭐 어차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넘게 떨어지고 있죠. 2억 넘게 떨어져서 3억대라는 거는 한 40%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송도도 8억짜리가 6억대고 그 다음에 8억짜리가 7억 9천. 청라 6억대에서 5억 원대로 떨어졌고 여기도 박스권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송도, 청라, 영종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다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죠.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인천도 그렇고. 인천 특히 위험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고. 공급도 많은데. 그러니까 곳곳에서 반토막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초입 단계인데 이 정도인데도 아직도 반토막 안 난다. 벌써 40% 이상 떨어졌는데. 또 저기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영상 올린 적 있었죠? 20억 찍었다고 자랑하던 그 동네 어디예요? 동탄도 뚝뚝 떨어지고 있죠. 5억 빠지는데 불과 한 달. 자, 어디냐? 지난달 10월 5일에 20억 찍었는데 11월 1일에 15억 원 냈다. 20억 클럽 맛만 보고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기는 진짜로 동탄 들린 도시예요. 동탄 들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동탄 들렸어? 동탄이 분당 판교 넘어설 것. 그러니까 너 사탄 들렸어? 요거를 패러디해서 너 동탄 들렸어? 이거죠. 저 동탄 들린 도시도 지금 한 달 만에 5억이 빠졌다. 20억 찍는다라고 부추겼지만 저게 실제 거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실제 거래라 치더라도 가격 띄우기만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금방 작살이 나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경매는 또 오죽해요.
감정가 34억인데 지금 14억입니다. 물론 전세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지만 감정가 34억이 14억 되고, 여기 지금 또 재건축이라고 요즘에 재건축 엄청 띄우죠. 근데 재건축한 것도 낙찰가율 102.4%. 이거 시세보다 비싸게 된 거 아니에요. 낙찰가율은 낙찰가 자체가 시세보다 보통 낮게 잡혀요. 이런 거고. 그러니까 경매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상황이에요. 반토막 나는 건 금방입니다. 생각보다 금방이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기조가 달라요.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고점 찍고 빠지는, 사이클대로 빠지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점 찍고 사이클대로 빠져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서 그거를 멱살 자꾸 끌어올리니까 이게 그 끌어올린 부분이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나요, 더 높은 곳까지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게 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전세가 뛰니까 이참에 집 살까, 금매 노리는 세입자들 하면서 금매 사야 된다. 또 신생아 특례 나오니까 금매 사야 된다. 근데 전세 뛰어요? 물론 아직은 뛰고 있죠. 근데 전세가 상승률 보면 전국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매주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권, 광역시, 도, 서울마저도 이때 고점 찍고 계속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간다고 금매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런 것에 휘둘리면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전세가는 떨어지고 내 집값도 떨어지고 내 멘탈도 와르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아까 19년에 샀는데 떨어진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질 것이다. 그런 단지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권동에 있는 해머로라는 아파트인데 21년 6월에 최고가 8억 5천에 샀는데 벌써 2억 떨어진 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등기됐어요. 신고가 찍는 것들과는 다르게 등기가 된 단지입니다. 분명히 10월에 7억 6천 거래됐는데 얘는 등기가 안 되고 그 다음 달 6억 5천에 거래된 게 제대로 등기가 됐다. 그리고 그 전에 5억 9,900에 거래된 것도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됐다. 어째 신고가 찍은 것들은 등기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이 단지를 보시면 21년 5월에 전세 6억 거래가 됐는데, 그리고 22년에 갭투기로 8억, 즉 2억 붙여가지고 갭투기로 샀어요. 근데 갱신 요구권 쓰면서 역전세가 나서 올해 전세 5억으로 전세 1억 하락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요 갭투기한 것을 8억에 샀다가 6억 5천에 팔면서 1억 5천 손실 났습니다. 이게 미래예요.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져서 역전세 나고, 그 다음에 역전세 돌려줘야 되니까 손실 나서 파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은요, 전세가 떨어지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우리나라 공급 부족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실수요들은 어찌어찌 버틴다고 칩시다. 다주택자를 못 버텨가지고 떨어지는 것들, 그때 지금 전세가로 그때 내 집 마련하고도 남을 돈인데 무리하게 갈 필요 없죠. 반토막 나는 것들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간 기간이 그렇게 길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개박살 날지. 그리고 그렇게 개박살 나야만 정상화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